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축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저축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놓고 있지만 뭐 박스 저축 챌린지나 뭐 이런 것들은 생활비, 기본 생활비에서 조금 금액을 남겨서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좀 넣어주는 금액도 혹은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들어오는 날에는 꽁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길 경우에는 또 여기에다가 넣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저축은 이렇게 현금으로는 3가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연금저축이나 그냥 일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따로 이제 자동이체로 해놓기 때문에 요거는 온전히 제가 계획하고 또 텀이 짧잖아요. 거의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자가 크거나 막 그런 금액들은 따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카카오 챌린지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친구들과 개 형식으로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는 12월에 저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가 많거나 그런 것들은 또 따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현금으로 눈으로 보면서 또 모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또 보이잖아요. 제가 모으고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면서 함께 해볼까요? 일단 금액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얼마나 금액을 넣을지 15만원, 만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만원, 5천원짜리가 3개, 15,000원, 1,0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00원. 총 27만 3천원이고요. 요거는 늘 일정하진 않아요. 그냥 그달 생활비에서 남은 금액들이나 분배하면서 제가 조금은 때로는 많게 잡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박스 챌린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1번부터 50번까지 봉투가 있는데요. 여기 봉투 안에는 1번은 1,000원,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번은 5만원. 이렇게 해서 그 숫자만큼 금액에 따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미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남아있는 것들, 뒤에가 이제 넣은 것들은 차례대로, 저는 체크보드는 따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좋아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모았다 하면서 좋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오늘은 11,000원, 39,000원, 4만원 넣어줄 거예요. 11,000원 넣어주고, 박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생활비에서, 요즘은 전에는 일주일 생활비를 3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썼어요. 근데 다 놓고 보니까 진짜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분이 조금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선저축을 해줍니다. 그때 여기 남은 금액을 예산을 짤 때, 일주일 예산을 짤 때 필요한 일주일 생활비를 짜고, 그리고 여기 박스 챌린지에 넣어줄 거 뭐 1개, 2개 정도는 여기에다 또 넣어주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네. 그래서 39,000원도 넣어주고, 1, 2, 3, 9,000원, 9,000원. 이렇게 넣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자도 안 생기는 걸 뭘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은행 이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요거는 다 쓰면
이제 휴가비로 다 모으면 휴가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한 2달 정도면, 길게 잡아 2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부지런히 좀 모아서 휴가비에서 쓰고, 휴가비에 뭐 전체를 다 쓰지는, 이게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123만 원이었나?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 한 120에서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 휴가비로 쓰고, 매년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갔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못 갔어요. 올해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가까운 데 갔다 오고 부산을 다녀오려 계획하고 있고, 남는 금액은 또 다른 곳에 또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100개 봉투 챌린지라는 건데요. 이렇게 체크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은 1000원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100번은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금액이 꽤 커요. 505만원 다 모으면 505만원이고 빈칸이 너무 많아서 부지런히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0만원과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큰 금액부터 채우면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10만원, 11,000원, 12,000원, 12만 3천원. 12만 3천원입니다. 12만 3천. 12만 3천.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고, 한번 세어볼게요. 10, 15, 20, 25, 30,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5만 5천, 1, 2, 3, 4, 5, 6, 46만 1,000원이네요. 부지런히 모아야겠습니다. 505만 원에 언제 도달할지 모르지만 1년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꼭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꼭 다 채워야지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1년이 조금 넘어도 좋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금액이 조금 모자라도 좋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 모이면 그냥 기본적인 그냥 저축으로 넣어줄 거예요. 다른 데 쓰지 않고 계속 저축을 누적시켜 줄 겁니다. 요렇게 해서 100개 봉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52주 챌린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액을 제가 정해 놨어요. 임의적으로. 요거는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따로 제가 정해준 규칙은 없고요. 뭐 5월달은 사실 들어갈 돈이 많은데 12만 원을 해놓은 건 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에는 또 용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연말으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집니다. 금액이. 연말에 이제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과 75,000원, 2월 115,000원은 이미 다 채웠어요. 3월까지 끝났고 10만원까지 다 끝났고, 이제 4월 채워줄 예정입니다. 4월은 45,000원과 15,000원 해서 6만원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고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6만원을 넣어주고, 이 금액은 다 모으고 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잘 하진 않지만 지금은 워낙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들을 다 뺐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장기적으로 좀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주식에는 투자할 겁니다. 안정성 있는 투자를 저는 추천하고 또 그거를 좋아해요. 선호해요. 그래서 단타로 하는 건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가서 12월까지 부지런히 모아보려 합니다.
이것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월이 다 끝나면, 매 달이 끝나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3월까지 끝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4월이 끝나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투자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요 100개 봉투는 그냥 저축을 누적시키기 위한 것이고, 요 세이빙 챌린지는, 박스 세이빙 챌린지는 휴가를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단 무작정 모으고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나니 이걸로 무얼 할까 한번 계획을 또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고, 네, 그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모아주려고 합니다. 현금 생활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현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카드가 절제가 되지 않아서 카드 사용하는데 거의 돌려막기 수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좀 절제하기 위해서 카드 값을 그냥 다 갚아버리고, 근데 갚는 데까지 시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 카드 값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현금 생활을 다 할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뭐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축 챌린지나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셔서 한 100만 원 정도 금액이 모인다 하면 그거를 전부 다 빚을 청산하는데 다 쓰시고, 그렇게 현금 생활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생활이 주는 가장 좋은 점이, 일단 첫 번째는 절제가 잘 돼요. 나가는 돈이,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눈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굉장한 절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드로 막 썼던 것들도 나중에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절제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생각조차 안 되게 되는, 쓸데없는 것을 사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사실 저는 카드 값을 막 쓸 때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계산을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고, 뭐 언제는 이렇게 써서, 뭐 나중에 현금 서비스를 또 받아서 이렇게 써야지,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갚고 그런 생활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한 달 월급 안에서 예산만 짜면 되더라고요. 뭐 이달에 생활비는 얼마 쓰고 저축은 얼마, 뭐 그렇게 나누는 정도지 다른 거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생기면 챌린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또 필요한 거를 모아서 사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진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고, 요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축 챌린지 끝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 개인 투자하는 거 그리고 생활비, 일주일 생활비도 저도 이렇게 같이 촬영하고 싶긴 한데 쇼츠나 인스타그램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건 따로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